사실은 이제 주작 논란이라든지 뒷광고 논란이라든지 유튜버 분들한테 심심찮게 있었고, 그걸로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아예 채널을 닫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기냐,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냐, 내가 그 유튜버한테 후원을 했는데 이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냐. 사실 사기라는 것은 형법적으로 봤을 때 타인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망행위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망행위를 한 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가해자가 고의를 가지고 내 돈을 가져가야지 라지는 아니면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지 라는 불법 영득 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기망행위는 사실 주작이니까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려면 조금 더 이제 특정한 행위라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버가 이벤트를 열어요. 이벤트 하니까 여러분 이 이벤트에 후원해주세요 라고 돈을 막 받아요. 후원을 받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안 해요. 아니면은 그 이벤트는 또 따로 후원을 받아서 이 돈이랑은 무관하게 해요 라고 하면 이거는 횡령이 된다거나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작을 했다고 의혹이 일고 있는 64만 유튜버 잡재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주작을 했다고 크게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플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요즘에는 1시간만 해도 레벨 200까지도 찍을 수가 있는데, 잡재용은 자신이 이 게임을 열심히 해서 뭐 시험도 보러 갈 수 없었고 굉장히 이 게임에 심취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레벨 10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의 의혹이 있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분들이 파묘를 이제 했더니 다른 주작 논란들도 있는 상태인데요. 취침 관련해서 영상 올렸는데 뭐 좌우가 바뀐 영상이라든지 리어카를 개조해서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컨텐츠를 진행했는데, 이거를 어딘지 막 이렇게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동선이 막 꼬여 있었다는 거죠. 서울에서 속초까지 쭉 가는 동선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제도 역시도 주작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선 문제가 또 있는 부분이 있었고, 호프집 알바 관련해서도 시간이 맞지 않는다, 시간 순서가 또 날짜랑 시간이 다르다, 뒷광고 논란으로 공공 볶음밥, GS 편의점에서 뭐 물건을 사다가 볶음밥을 먹으면서 리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쿠팡의 PB 상품이죠. 공공볶음밥이어가지고 이게 뒷광고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고요.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유튜버인데 이런 것들이 다 동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뒷광고라든지 이런 주작 논란들이 메이플 관련해서는 해명을 하긴 했는데, 나머지 이제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해명은 하고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있고, 점점 더 뭐 화교 논란이라든지 뭐 가족도 가짜다 뭐 이런 논란들까지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나 돈을 주세요, 뭐 후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뭔가 구독자가 늘고 좋아요 개수가 늘었다는 걸로는 형사적인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광고 관련해서는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뒷광고도 물론 사기로 인정되기 이거 100% 돼요 뒷광고 하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해요. 이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긴 한데, 다만 이제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광고 표시나 심사 지침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식을 하고 20년 9월 1일자로 이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는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서 단속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광고법이나 그다음에 해당 표시 지침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런 유튜버들을 사업자라고 보고,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 형태를 이제 광고를 표시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원을 거짓으로 받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증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후원을 하는 행위를. 그래서 이제 그 후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증여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기부 같은 거 할 때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부를 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만약에 자기네들이 그냥 썼다든지 기부받은 단체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 사람이 나는 어느 섬에 가서 생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비용들을 구독자분들이 후원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받아놓고 그 섬에 안 갔다든지 그 섬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섬에 가는 거는 다른 사업체한테 또 다른 비용을 받고 여기서 후원받은 돈은 나는 따로 내 사적인 사생활을 위해서 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이 부분들은 처벌받을 수 있고 증여가 무효다 라고까지도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런 주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된다 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유명해지거나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속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양심이 좀 무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사실은 요즘에는 막 어린 학생들도 그런 걸 보고 따라한다든지 뭐 후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 어린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이런 유튜브 상이나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규제들이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지용 관련해서 주작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이나 아래 하단 링크를 통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